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장 큰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유머. 유머야말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자 필수 덕목이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개그맨에서 이제는 100억 매출 신화를 달성한 외식업체 경영인으로 거듭난 방송인 김학래의 생활 속 해피바이러스 특강. 유머는 생활이다. Gl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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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tous les dindons. Et la jolie cloche. 안녕하십니까. TV 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요즘 한 그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유머가 일상화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가 됐다는 얘기일 텐데 오늘 함께할 분은요. 1980년대 90년대 최고의 개그맨이었고 또 사업가로 대성공한 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학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학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미숙 남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애처가시군요. 아까도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애처가라 그런 게 아니고 네.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찌르더니 팽현숙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분은 최양락 씨인데. 예. 근데 옛날에 제가 네. 코미디를 할 때 둘이 네. 실제 상황에 부부를 역할을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어디 가거나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렇군요. 예, 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와이프를 위해서. 네. 예전 모습 그대로신 것 같고요. 정말 근심 걱정 없으시고 이제 사업가로서도 뭐 대박 이상 나셨기 때문에 속은 썩었어요. 다. 모습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시는데. 네. 저는 참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특히 개그맨이나 또 코미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 예. 그리고 유머는 긍정 속에서 나오지 부정하는 데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때 그 8, 90년대 대유행어도 있었잖아요. 그 회장님 나왔던 거에서 그래서 딸랑딸랑. 예. 네. 또 뭐 있었죠? 회장님 전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네, 딸랑딸랑딸랑. 괜찮아요. 뭐 그것도 있잖아요. 예, 네. 괜찮아요. 네. 아이 참. 그러시니까 깨지는 겨 튀면 공유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했었고. 새롭습니다. 예. 다시 들어도. 저 말입니까? 뭐 이거 아주 톡톡 끼어들어서 네. 딴 사람 부르는데 네로 25시에서 최양락 씨가 그러니까 거기 저 친목리우스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뭐 이러면 저 말입니까? 너 말고 그래 너 말이야 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저 말입니까? 이랬던 역할을 또 꽤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당시를 또 회상하면서 오늘 강의를 드릴 텐데 강의도 뭐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주로 이제 유머 관련된 거 강의하시나요? 예, 삶과 유머는 돈이다. 네. 또는 이제 창업 강의를 또 요즘 많이 하게 돼요. 맞아요. 제가 장사를 이제 외식업을 쭉 하다 중국 보니까 음식으로 성공하셨으니까. 예, 성공은 뭐 연간 한 100억 매출 어우, 올리고 엄청납니다. 박수 한번 그 정도 보내주십시오. 안 파는 예. 사람이 어디 있다. 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 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가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예, 한 500만 인분 팔아봤어요. 아이고 500만, 엄청나네요. 예, 네. 5천만 국민이라고 그러면은 뭐 10분 중에 한 분이 들어보신 건데 굉장히 그 음식은 정도 안 유명하더라고요. 파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유머는 생활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유머는 늘 옆에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유머가 없으면은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축대를 쌀 때 보면 네모난 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각들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머는 이 견고하게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조각돌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의가 빨리 듣고 싶어지는데요. 큰 박수와 함께 첫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결혼한 지는 이제 한 24년쯤 됐습니다. 제가 늦장가를 갔어요. 제가 장가 갈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연기하고 결혼을 한다느니 그 개그맨들이 그 함지고 왔을 때 전부 김학래는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임미숙 씨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10년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으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그맨 엄영수는 자기 마누라하고 나이 차이가 18년, 장모하고 2살 차이입니다. 이게 미친 사람이지 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전주를 흔히 양반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듯이 충청도도 특히 천안은 양반의 도시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유머가 제가 하게 된 이유, 이 개그맨은 충청도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개그맨 유명한 사람 90%가 다 충청도. 그 희한하죠? 서세원 충청도, 이영자 충청도, 또 이마룡 충청도, 최양락 충청도, 이영자 충청도, 저 충청도, 황기순 충청도, 김정열 충청도, 그 유명한 여자 인기 개그맨 임미숙 충청도, 이게 다 충청도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근데 왜 충청도 사람들이 개그에 이렇게 강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충청도라는 데가 이제 전북하고도 가까이 붙어 있지만은 늘 사람들이 유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잘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국적으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충청도 천안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로 농사가 됩니다. 굉장히 가물어서 나중에 뭐 농작물이 다 비틀어졌느니 뭐니 해도 충청도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또 농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하게 되는 거예요. 유머는 긍정적 사고 또는 약간의 그 여유에서 저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 방법이 전부 간접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이 때가 되면은 어디 점심 먹으러 갈까? 요 앞에 삼겹살집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 비빔밥집 어떻게 점심 같이 하러 갈까? 이러잖아요. 대개가. 충청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술 떠볼게요? 이게 뭘 먹자라는 건지 지가 사겠다라는 건지 내가 쏘겠다라는 건지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대답.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나 뭐 딴 타도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S대학교를 들어갔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가 나 닮아서 그런지 너무 좋아가지고 야 기분 좋은데 내가 한턱 쏠게 그러고 가면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대개 아드님이 S대학 갔다면서요? 에이 우리 애만 가남니요. 남들도 다 가는 학교요. 이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아주 그 극도의 겸손. 이 얘기를 하면은 상대편이 혹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상대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립투사들이요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충청도입니다. 유관순 충청도, 윤봉길 충청도, 시로서 저항했던 한용운 다 충청도입니다. 이게 독립군이 무슨 충청도만 있겠습니까? 타도 있는 사람 다 있지만, 자 이번에 누가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폭탄을 던질 것인가? 그럼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나갈 때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충청도. 어떻게 도시락 이슈 갖고 와봐요. 폭탄 하나 있으면 줘봐. 가서 아무 말 없이 가서 푹 던지고 오고. 이게 충청도예요. 일제 강점기 때 가장 애먹었던 게 충청도 사람. 만세 막 부르고 다녀가지고 잡아놓고 막 조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슈. 거길 내가 왜 갔대요? 이거 내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이 사람이 괜찮은가 싶어서 또 내보내줍니다. 그럼 또 만세 부르고 다니 또 잡아다 놓으면은 친구하고 낮술 한잔 먹은 게 내가 눈에 씌어도 뭐가 단단히 씌어씌어. 법대로 해요.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죽여줘요. 또 괜찮은가 그러면 또 만세 부르고 다니고.
이게 가만히 보면은 충청도 분들이 대개 간접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간접 표현이라는 거는 이꼴 개그입니다. 간접 표현입니다. 다이렉트는 그냥 상황을 설명할 뿐이지 이 간접 표현은 개그라는 게 딴 거 없어요. 같은 말을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는 게 개그고 코미디고 유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두막에서 참이를 놓고 팔잖아요. 서울 사람들 같으면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1,000원에 주세요. 안 돼요. 남는 거 없어 못 팔아요. 경상도 분들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1,000원에 주이소. 안 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돼요. 혹시 전주 분들 같으면 어따고 한무디게 얼마지라? 2,000원 주시지라? 이게 되는데 충청도 분들은 흥정 자체가 안 돼. 월매유. 헤이그 사는 놈들이 잘 알지 제가 안 합니요. 1,000원에 가져가면 돼요? 내비 둬요. 우리 애들이나 먹이지 뭐. 이게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팔겠다라 그러면 될 거를 이렇게 비비 꽈서 얘기해. 다 식당 영업을 하면은 자기네 집게 다 맛있다고 그런다고. 우리께 이 전주 비빔밥 그러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고 이 나무라고 해서 몸에도 좋고 이게 최고 이게 최고 아니 막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충청도 식당 들어가 봐요. 저기 이 집에 뭐가 맛있시요? 사 먹는 게 뭐 다 그렇지 별맛 있시요. 자기네 거 팔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충청도 분 쳐놓고 1등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꼭 2등. 버티긴 더럽게 오래 버텨요. 가만히 보면은 아주 뭐 견고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정권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도 그냥 낮에 켜놓은 촛불이요. 이러면 이게 잘한다라는 건지 못한다라는 건지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이 뱃속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머는 사실은 자기 표정을 숨기고 그냥 시침 뚝 따고 해치워야 되는 것이 바로 유머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자부하는 게 있어요. 충청도 분 쳐놓고 사기꾼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이라는 건 일맥 제비족하고 상통합니다. 제비족이라는 거는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디 가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바레 같은 데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다. 이러면 적어도 옛날 영화배우 신성일 씨 정도의 멘트는 날려야 되거든요. 사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을 치그러 내려온 한 마리의 꽃사슴으로 보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모님. 춤 한번 추실까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여자분이 앉아있다. 어머 이러고 따라 나가는 충청도 사람 1m 키 180에 얼굴 잘생기고 넥타이 쫙 매고 우아하게 여자 앞에 가가지고 출규? 재수 없어서 안 쳐요. 그러니까 사기를 칠래야 칠 수가 없는 게 이게 충청도 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쳐 이거를. 근데 개그맨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한테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분이 개그 하시니까요. 정말 쌈도 안 하고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이 우리 임미숙 씨 개그맨 나 개그맨이니까 집에서도 개그하고 사나? 그게 안 그래요.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다 속색이고 이러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임미숙 씨랑 결혼하게 되시죠? 이걸 한두 번이 아니라 어디 가거나 이 말부터 물어봐. 그냥 어느 날 38살쯤 제가 늦장가를 갔는데 하도 이제 나이가 돼도 장가를 왜 안 가느냐 안 그러냐 그랬는데 주위에서 돌아가신 최용순 씨, 가수 남궁옥분, 조영란 이런 분들이 야 보니까 괜찮은데 임미숙 씨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그렇게 해라. 후배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선후배한테도 잘하고 여러 가지 싹싹하고 성격도 괜찮고 뭐
얼굴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그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그거 누가 심각하게 결혼하자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툭툭 찔러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나한테 시집 안 올래? 뭐 이러니까 에이 오빠 나는 믿는 사람한테 갈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바로 성경책 두꺼운 거 사가지고 옆구리다 끼고 다니면서 개그맨실에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베드로라 불러다오. 아니 내가 찍어서 내가 영원한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믿으라는데 못 믿을 건 또 뭐가 있어요.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쭉 해왔는데 참 저는 잘 선택했다. 내가 평생에 가장 잘 선택해서 성공한 거라면 결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거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살아온 인생을 되돌이켜 볼 때 인생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분들이 없어 오늘은? 예. 근데 저희는 여자 방청객만 많으면 편합니다. 남자보다 잘 웃어주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용기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있습니다. 모성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즘 화장실 한번 봅시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 청소하는 아저씨가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 봤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남자 화장실은요. 남자들이 일 보건 말건 관계없습니다. 아줌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밀대 가지고 너는 일 봐라 나는 일한다 그냥 쭉쭉 어떤 아줌마는 일 보고 있는데 가랑이 사이로 넣었다 뺐다 어떤 아줌마는 흘리지 말라고 툭툭 쳐. 정말입니다. 웃음은 공감대 형성에서 나옵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웃음은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웃음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이게 다행인 게요. 우리 뇌는 다 명찰하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묘하게 웃는 거는 진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건 진짜로 우스워서 웃는구나. 이거는 가짜로 웃는 거라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웃어도 웃으면은 엔돌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자, 한번 웃어봅시다. 이게 그 엔돌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짜로 웃어도 이게 엔돌핀이 생산이 된다 이거예요. 자, 웃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참 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웃음, 웃는다라는 건 인간의 특권입니다. 인간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뱀이 지나가다가 씩 비웃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기분 좋겠어요. 이거 살 떨리지. 인간만 웃을 수 있어요. 인간만이. 돼지 꾸정물 주러 가지고 들어갔는데 돼지가 시덥지 않다고 껄껄껄껄껄 웃고 있대거나 소가 김 샌다고 픽픽 비웃는다거나 이러면 이거 되겠어요?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예인 생활을 한 40년 해왔습니다. 40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연예인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구나.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연예인은 세숫대야가 괜찮아야 이게 짭짤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얼굴을 세숫대야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랑 동기생들이 탤런트 이덕화, 박용규 이게 다 저희 또래들이에요. 탤런트 박용규. 세숫대야가 괜찮잖아요.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영화를 찍어도 신사동 제비. 이건 스토리도 없어요. 배드신만 나와. 저희는 거짓말을 못하고 영화 출연한 게 40편 정도 됩니다. 영화 출연했으면 뭐예요? 영화라고 전부. 우레메, 영고와 땡칠이, 홍콩 할매 귀신. 홍콩 할매 귀신에서는 늑대탈을 써서 난지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아버지는 무슨 약주 드시고 와서 날 만들었나? 애가 희쭈구리 해가지고
이게 그러나 8점입니다. 한 번도 저는 개그맨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빙긋 웃고 김학래구나 씩 웃고 지나가지 절대로 저희한테 나쁜 뜻으로 고개 흔드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마다 저는 코미디언 선배님들이 참 애썼구나. 1960년대 50년대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다질 때 이때도 정말로 그나마 텔레비전 앞에서 허리띠 풀르고 몸은 고돼도 피곤해도 그때 웃을 수 있었던 건 웃으면 복이 와요. 배삼룡 선배님, 구봉서 선배님, 송혜 선배님, 아직도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때마다 해서 한 번도 제 직업에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 거짓말을 못하고 CF를 한 70편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CF라고 전부 농약, 잡초 제거제. 서울은 안 틀어요. 예산, 당진, 삽교 저쪽에서만 틀지. 서울에 잡초 제거할 일이 뭐가 있어? 없거든요. 이게 한 번은 IMF 때 모 제약회사에서 CF를 찍자라는 거예요. 이 제약회사는 크레딧 문제 때문에 아무렇게나 CF를 안 찍습니다. 신뢰도가 문제, 생명이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CF를 찍는구나 그러고 딱 나가보니까 파리약. 바퀴벌레 잡고 그러는 거 있죠. 가발 뒤집어 쓰고 뚜두두두 파마킬 뭐 이러던 거 있어요. 이게 이거 8점입니다. 제 캐릭터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럴 때마다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성철 스님이 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법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난해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맡은 역할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빛을 다하면은 다 하는 게 아니냐. 빛을 발할 때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제 빛을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개그맨은 개그맨으로서 웃음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잘 확성돼서 여러분들 귀에 또박또박 잘 들리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그냥 알아듣고 법어를 그렇게 하고 정말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CF를 찍건 뭐를 찍건 내가 멋있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구석에서 제 역할을 다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런 양복을 입고 어디 가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꼭 새마을 모자 빗바람 거 뒤집어 쓰고 농약통 짊어지고 장화 신고 어디 갔다 오는겨. 이게 최양락하고 시작했던 코미디예요. 이런 농촌 코미디만 한 20년에서 25년 슈퍼차 부부 이런 걸 하면서 쭉 보내왔어요. 근데 이 참 개그라는 게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GNP에 따라서 정치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요소가 변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그 개그를 시작할 무렵이 민주화 막 이제 도약 단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데모도 많고 집회도 많고 이럴 때. 근데 그 회장님 이거 할 때도 그때도 민주화 도약. 그래서 회장님에서 무슨 얘기가 나가느냐 어떻게 비틀어서 현재 시사를 비틀어서 여러분들한테 웃음으로 승화시켰느냐에 따라서 그때 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이거를 할 때 민주화 도약에 이제 유니온이라는 게 막 설립이 돼가지고 노동운동이 막 시작이 됐잖아요. 데모만 하면 전부 다들 여러분 어때요? 이러면 좋습니다. 자기네 회장님들 막 까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로 하니까 어느 날 회장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스폰서 광고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어느 기자분이 저희한테 슬쩍 들려줬어요. 전경련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데모하겠다, 진목 시위하겠다. 이랬더니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에이 그 농담 삼아서 술자석에서 그냥 한마디지 그걸 진실을 믿으시면 어떡해요. 당신들은 장난삼아 던지는 돌 하나에 개구리 맞아 죽는 건 생각 안 하느냐 이러면서 애썼더니 유명 일간지 사설에서 이거를 전부 다 써줬어요.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머 1번지에 우리 코너는 계속 2년 3년을 연명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시대의 역할을 유머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것도 자기네 반성할 것도 있고 드라마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거를 비틀어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개그밖에 없어요. 따끔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유머는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돌 스타들이 막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이러면서 제 2세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상의를 많이 옵니다.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뭘 시키면 좋겠느냐. 딴 건 다 좋은데 개그맨은 시키지 마라.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딴 거는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면 되고 연기 잘하면 연기 잘하면 되는데 개그는 허구한 날 이걸 생각해야 되고 오늘 특강이 있는데 가면은 연령층이 얼마나 되고 남녀 비율은 얼마나 되고 이분들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맞게 벌어야 돼. 이게 착착하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오는 것 같아도 다 계산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개그하는 동안에 머리를 2번이나 이식을 했겠느냐 이러면서 이거는 시키지 마. 최고 좋은 거는 가수다. 가수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가수는 노래 2곡만 히트시키면 평생 먹고 산다. 한 곡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흙에 살리라 홍세민 45년째 해먹고 있습니다. 이동기 논개 아세요? 몸 바쳤어 이 노래요. 이 노래 부른 이동기 논개 불렀던 친구 제 친구입니다. 38년째 해먹고 있습니다. 탈랑 히트곡 하나 가지고 돌아가신 김정구 선생님 눈물 젖은 두만강 한 곡 가지고 72년 해 잡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수를 하라. 가수가 임팩트가 강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쪽보다 섭섭하진 않습니다. 왜냐? 이 사회에 어떤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했던 코미디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막 했을 때 박종철 물고문 사건이 막 나고 그랬을 때 우리 회장님 코너에서 막 회장님 들어오기 전에 도자기를 이게 회장님의 애끼는 도자기야. 어미사하고 저 김이사하고 둘이 막 싸우다 와장창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회장이들 놀래가지고 이게 얼마짜린데 너 이거 누가 왜 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잘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도자기가 하니까 하더니 깨졌습니다. 이러면서 사건을 비틀어서 누가 봐도 저게 물고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후련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머의 역할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유머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우체국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적의 꿈은. 왜 우체국장이냐? 제가 충남 천안군 성남면 신사리가 저희 고향인데 여기 우리 동네에서 면 소재지입니다. 제일 좋은 건물이 우체국이었습니다. 타일로 양옥집 제대로 된. 그래서 나는 나중에 크면은 제일 좋은 집. 근데 그때는 면사무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행정기관으로서 더 컸을 텐데 그거는 널판지로 갖다 붙여서 만든 집이었고 요건 아주 새로 지어가지고 타일을 붙여 제일 근사한 집이 우체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우체국장 같이 우체국장이 되겠다 이런 거였는데 꿈이 변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갑자기 느닷없이 정밀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이게 학문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연극 동아리에 가서 연극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극을 딱딱하니까 그냥 취미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리엔테이션 시간 마지막 날은 학생들을 풀어주느라고 연예인도 부르고 해가지고 가까이에서 이제 뭐 노래도 해주고 인기 뭐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을 갑자기 총학생회에서 못 불렀으니 그래도 김학래 씨가 연극부장인데 연극부장이 아무래도 좀 말주변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회를 봤는데 그게 빵빵 터져가지고 이게 각 대학 축제니 뭐니 막 불러다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2,000원 정도의 1,000원이면은 짜장면 하나를 먹고 또 담배를 한 갑 사고 커피를 마실 정도의 금액인데 한 번 축제 갈 때마다 7만 원, 8만 원을 주겠다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봄에는 한 50군데, 가을에 이게 여러분 봄에 50군데라는 거 이게 말이 그렇지. 이 정도 하려면요, 요 오전에 한두 개를 쳐야 돼요. 그다음에 오후에 점심때 또 한 학교를 치고 마지막 저녁 야간 프로그램을 또 딴 학교를 쳐야 돼요. 가을에는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연예인 부르는 그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한 30개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하나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또 딱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팔자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때는 별거 아닌,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던 곳에 이 길이, 내 인생 항로가 이렇게 변해요. 우체국장, 그다음에 교수하고 싶었었고, 교수하고 싶다 갑자기 연예인 개그맨으로 돌아서서 그것도 개그맨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게 개그맨 부부 2호가 돼가지고 중국집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이라는 거는 참 모릅니다. 그때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축제 때, 그때 당시에 했던 개그 저 생각납니다. 그 뭐 대학교니까 전공 과목이 전교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만약에 화학공학과를 다니던 여학생이 시집을 가서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밥상 들고 시어머니 앞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있다. 예, 콩나물국이 좀 오늘 짠 거 같다. 그러면은 좀 배웠다고. 어머니, 염화나트륨이 먼저 많이 들어갔나 보죠? 빵빵 터져요. 예. 별로 무슨 뜻인지를 몰라나? 염화나트륨, 소금이 염화나트륨인데. 알긴 알았나? 염화나트륨. 예, 그 혹시 모르더라도 옆 사람이 웃으면 따라서 웃어주시면 이게 아는 게 되는 거니까. 예. 또 윙크란, 그냥 보통 사람들 눈 깜짝거리는 거. 의대생들은 윙크란 안질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세포 조직이 내적인 심적 갈등과 외적인 시각적 충격에 의해서 부교감 신경의 전달로 잠깐 동안 수축거리는 상태. 이게 터져요, 빵빵. 예. 그리고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유언을 남긴다. 또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제사상 위에는 항상 간장과 빈대떡을 정비례하게 놓고 젓가락의 길이와 콩나물의 길이는 반비례해야 된다. 나의 몸뚱 길이 175cm일 때 관의 길이 X의 값을 구해봐라. 이거는 확실히 알아듣는 것 같아서.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회 상황이, 여러분들 이거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히트쳤던 게 직업별 사랑의 고백 형태야. 직업별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다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못 보죠. 옛날에는 버스만 타면 고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연필 팔고 볼펜 팔고 이러는 고학생들 하는 상투적인 멘트가 있어가지고 고학생이 여학생한테 사랑을 고백한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이 세상에 뿌려진 외로운 씨앗은 그 누구도 돌봄 없는 속에서 버스 안의 고학생을 거쳐 이렇게 건전한 청년이 되십니다. 모쪼록 청년이 권하는 한 자루의 사랑이나마 뿌리치지 마시고 거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뭐 군인 아저씨들은 기합이 바짝 들어서 충성! 저는 영자 씨를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충성! 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고. 영화 배우인 신성일 씨가 사랑을 고백한다. 옛날에는 신성일 씨 멘트를 많이 흉내를 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다 성우들이 녹음을 했었기 때문에 똑같았거든요.
뭐 분이 왜 대답이 없는 거야? 예전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쁜 여자, 무서운 여자, 뭐 이런 걸 흉내를. 이게 좀 어설프죠, 제가. 근데 옛날에 빵빵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덜 터지는데 뭐 이런 거. 또 기차를 타면 지금과 같이 그런 멘트가 아니에요. 상투적인 기차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도 저희 경부 특급 열차를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급 열차는 손님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철근으로 만들었으며 가는 도중에 딴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철로 위로만 다니게 만들었고, 식당차는 맨 뒷칸에 자리를 잡고 있사오나 값이 비싸우니 지나다니시는 행상을 이용하시되, 행상 중에 콧잔등에 물사막이 난 사나이가 저의 이종 사촌 동생이오니 이 사람을 이용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칸마다 수세식으로 준비되어 있사오나 너무 오래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3분이 지나면 뚜뚜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열려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유머라든가 이 개그 코미디 소재는요 모두 다 뭔가 그때그때의 시대에 딱 맞춰서 만들어지고 소멸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뱀장서 흉내를 100번, 아까 하나 제가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뱀 파시는 분들이 사랑을 고백한다, 약장수 하시는 분들 옛날에 길거리 가면서 너무나 많았어요. 자, 한 번만 만져주세요. 펄펄 끓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자, 믿져야 본전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거 봐, 안 터지잖아. 내가 딱 조금 아까 딱 계산할 때 이건 안 터지겠다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니까 옛날 거를, 그럼 옛날에 저 사람이 몇십 년을 했을 텐데 그거를 왜 안 써먹냐? 안 터지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달라지고 다 해서 지금 개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데 후배들이 하는 코미디 보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에이 김영이 할 때 코미디가 재미있었지 지금은 재미없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뭘 그렇게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는지 이러는데, 그럼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대개가 늙은 거예요. 예, 대개가 세월이 간 거예요. 지금 애들은 지금 걸 보면은 재미있는 겁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모든 게 변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시대에 맞춰서 그때그때 시사가십이라는 이런 거를, 지금 뭐 민주화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빗대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제가 비룡그룹의 기미사로 20년 이상을 했고, 또 내로 25시 이런 데서 시대적 상황을 갖다 그린 거예요. 이게 따끔하게 일집 놓는 거지. 근데 요즘엔 코미디 재미없다고 그럽니다. 다 재미없다고. 뭐 그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개콘 너무 재미있어요. 이분들이 새로운 장르를 구축해냈어요. 한번 개콘을 자세히 보세요. 옛날에는 리얼리티 코미디, 그냥 뒤에 세트도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초가집을 꼭 지어놓고 농약통 짊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냥 상징적으로 의자 몇 개만 갖다 오고 뭐 나는 임금, 나는 신하 이러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장르를 아주 스피드하게 전개되고 그때그때 맞는 그 유머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후배들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저 친구들이 정말 저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연령대를 볼 때 이런 개그를 한번 던져서 공감대 형성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예, 어떤 8대 독자 외아들인데 허구한 날 골프만 하러 다녀요. 사업은 안 하고 외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혈압이 터져서 일찍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우리 아들이 허구한 날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골프만 하러 다녀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혈압이 터져서 일찍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리 와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야! 그러는데 세상이 혼이 내려다 보이는데 자기 아들이 골프장에 쇼트홀에서 딱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인데 하느님 쟤 좀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벼락이 아니 야! 그러니까 샷하는 순간에 이게 홀인원이 돼버렸어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혼내주라고 그랬지 홀인원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혼자 나와서 홀인원 한 거 같이 미치는 거 없다 너. 홀인원 몰라? 홀인원? 홀인원 몰라? 예. 이건 홀인원이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구경도 한두 번 해볼까 말까 하는 게 홀인원입니다. 혼자 나와서 그 어려운 걸 했는데 이걸 설명을 내가 일일이 다 골프 설명만 할래도 2시간이지 이게.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알아들을 거다 생각하고 저는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이래야 웃는다라는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장 웃음이 크고 애드립 그때그때의 즉흥적으로 문득문득 생각나서 치는 유머가 가장 웃음이 강합니다.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골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공을 살짝살짝 만지는 거예요. 어드레스 딱 하면서 요 잔디 자국을 옆으로 있는 걸 살짝 잔디 위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한테 일세 하나님 쟤랑 골프만 나가면은 자꾸 공을 만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는데 세상이 혼이 내려다 보이는데 골프장인데 진짜 신부님이 나무 밑에 있는 걸 살짝 꺼내고 있고 저 봐요. 제 공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벼락이다 빡 쳤는데 벼락이 신부님한테 가서 맞는 게 아니고 목사님 얼굴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신부한테 가서 벼락이 맞아야지 왜 나한테 와서 벼락을 때려요. 슬라이스 났다야. 에이 좀 약했나. 공감대가 덜 형성되는 거예요. 이 슬라이스는 뭐냐면 공이 이렇게 휘어서 가는 거를 슬라이스라고 그러는 건데 슬라이스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골프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슬라이스가 나서 평생 슬라이스를 잡다가 다 볼일 다 보거든. 슬라이스 안 나고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슬라이스. 그래서 이게 신부님 가서 이게 반드시 가서 맞아야 되는데 벼락이 설명을 길게 하면은 개그는 끝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유머는 여러분 중요한 게 유머는 상대편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편이 유쾌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크로서의 제 빛을 발합니다. 유머는 이미 이건 내 말이 이거는 유머다 이건 조크다라는 게 내 억양 얼굴 표정에서 이미 사람들한테 암시를 줘야 됩니다. 암시를 줘야지만이 됩니다. 근데 너 그 머리를 돈 주고 했냐? 어디서 했어? 이러면은 이거 제가 언제 나 미용실 가라고 돈 줬나? 그러고 화가 진짜라면 화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쪼꾸라는 걸 알아야 아이고 머리 모양이 뭐 그따구냐? 어디서 했냐? 돈 주고 왔냐? 내가 아유 폭파시켜 버릴게. 아유 그냥 미장원. 이러면은 이게 저 사람이 농담이구나. 이걸 알아야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유머가 제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아까 입구서부터 제가 처음 출연할 때부터 그래도 나와서 임미숙 남편입니다. 이렇게 좀 긴장되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참 개그맨이지 살짝 좀 풀어지고 이러면서 기대감도 있고 어떤 재미나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이런 기대 심리 속에 좀 덜 주는 거지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이 연령대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졸고 앉아 있다고. 학교 다닐 때도 다 졸고 있었는데 TV 특강이라고 안 졸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예. 이게 다 졸고 있다니까. 유머는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또 유머는 나의 잘못된 거를 살짝살짝 잡아주기도 하고 일침을 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어느 수필집에서 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유, 은근과 끈기. 박물관에 갔더니 청자연적이 하나 있었는데 꽃무늬가 나란히 다 있는데 맨 마지막 꽃잎 하나가 살짝 겹쳐져 서 있더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근과 끈기, 저 여유 아니겠느냐. 이런 수필집에서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약간의 여유, 그 각박하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고 숨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유머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부지간에 정말로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탁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재미있을까요? 내 생에는 재미없습니다. 남편이 징글징글 속썩이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아선 것 같이 여보 참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고 그동안 남 믿고 살아온 당신이 정말 어느 때 보니까 측은해지네. 이럴 때 감흥도 오고 이러는 거지. 에댕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두 사람이 뻘거벗고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갔다 치면은 이게 재미가 있었을까요?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먹지 말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의 원죄를 저지르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인간으로서 제대로 사는 건지 반성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쭉 엮어지는 거지. 이게 제가 날씨 하와이 날씨 얘기를 합니다. 하와이 날씨 우리가 추울 때 가면 참 좋잖아요. 하와이 사는 사람들은요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이 매일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막 이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이 추운 겨울 엄동설 안에 조금 있으면 파릇파릇 초록이 올라오고 나뭇잎이 피고 우거져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들고 그다음에 하얀 눈이 쌓이고 어떤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변화에서 잘못된 걸 반성해 가면서 앞으로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또 더 나아지겠지 우리 남편, 더 나한테 잘해주겠지 우리 마누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저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머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머가 없이 사무적인 얘기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살짝 해보면은 아무 웃기는 말 아무것도 없이 매일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세상 삭막해서 못 살아가요. 제가 한 번은 그런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유머 검증을 한 번씩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 대통령들 여유 있게 보듯이 옛날에 미국 대통령 무슨 일 테러 저지르고 그러니까 니네들 까불면은 우리 람보를 보내겠다 이러면서 협박인데도 참 즐겁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면서 어떤 그런 유머 이게 여유가 있죠. 각박하게 그냥 오늘 당신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 아무것도 없이 여보 들어올 때 백가게 좀 하나 들려 백 하나만 이런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살아가는 얘기가 인생이 묻어나는 얘기들 거기에 밝으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살아가는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또 서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인 김학래 선생님과 함께했는데 참 충청도에서 또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충청도가 교통사고가 많다면서요.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사실은 아니죠. 못 자고. 그렇게 급하면 빨리 이틀 전에 밟지 그랬시오. 어제 오지 그랬시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이게요. 이게 눈에 좀 그려지지 않아요?
충청도 분들 아주 점잖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한 번은 처갓집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이렇게 네. 갔다 오는데 걸렸어. 이게 커브 트는데 그게 조금 좀 중앙선을 위반하게끔 돼 있어. 네, 네. 가보니까 7대를 있잖아요. 다 잡아놓은 거 있지. 7대를. 그래서 나도 잡힌 거야. 네. 그래서 내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에? 코미디언 김학래 아니요?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인도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한대야. 그래서 아 조그맣게 좀 예 좀 저기 다들 봐요. 예? 코미디언 김학래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잘못이시오.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김학래 때문에 여러분들 봐주는겨. 여기 가 다들. 그막 기뻐서 가. 다 봐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 나 이제 나만 남았잖아. 참 나만 남았죠? 앞에 있는 분들 다 보내주시고. 예. 예. 그래서 나한테는 딱지 하나 끊어. 다 봐줄 순 없잖아. 아유, 저분들보다는 그래도 개그맨이 낫지. 이거 끊어요. 재밌는 또 경찰관이셨네요. 예. 충청도 분들이 어쨌든 뭐 겉정보다는 속정은 깊은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하시면서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힘든 고비도 있었을 텐데 오늘 강의처럼 네. 유머가 생활이다 보니까 예. 유머로 긍정의 힘으로 좀 많이 이겨내신 것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외식업만 저도 한 30년, 예, 한 27, 8년 됐으니까 그건 그렇게 됐네요. 네. 자 긍정의 힘을 또 배울 수가 있었고 다음 시간 1시간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유머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으로 또 주제? 유머는 돈이다. 돈이다. 이거 예. 중요합니다. 예,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유머는 돈입니다. 네. 다음 1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학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강의 1시간 내내 마음껏 실컷 웃었던 것 같은데 가장 불행하게 보낸 하루는요. 한 번도 웃지 않고 보낸 하루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었는지 한번 세보시고요. 안 웃은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미소를 좀 머금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